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이어베이스의 파이어스토어 규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가 만들었던 앱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앱이 어떤 사용자가 오더라도 이 할 일들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보안상의 문제가 있죠. 다른 사람들이 접속을 해서 아무렇게나 뭐 이상한 것들, 막 이상한 내용을 막 저장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저장된 내용이 우리 쪽에서 뜰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이제 삭제를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따라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보여지거나 혹은 새로 기록되거나 하는 것들은 모두 그 유저의 로그인이 있어야만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규칙을 고치고 여기를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파이어베이스에 가서 규칙 쪽에 가볼게요. 이 규칙에 보시면 이게 지금 보안 규칙이 공개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모든 사용자에게 리드와 라이트의 권한이 가져가게 된 거예요. 따라서 이걸 고쳐줘야 되는데 if 만약에 리퀘스트가 왔을 때 us 유저가 UID가 널이 아니라면 이 권한들을 주게 만드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요청이 왔을 때 그 사람의 us에 대한 게 어덴티케이션이 만약에 UI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런 권한들을 안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보안 규칙이 공개로 되어 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앱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F5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무런 내용도 나타나지 않게 돼요. 자 볼까요? F12로 보면 퍼미션이 없다라는 에러가 나오게 되죠.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저장도 안 되고요. 읽는 것도 안 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로그인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코드에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의 코드에서 먼저 제일 처음에 파이어베이스와 연동돼서 돌아가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한번 캐치를 통해서 뭔가 에러가 났다면 그 내용을 그대로 콘솔 창에 한번 표시를 해보죠. 자, 이렇게 바꾸고 실제 어떻게 에러가 나는지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에러가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죠. 이게 지금 아까 전에 빨간색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검은색으로 나오죠. 이게 바로 에러가 콘솔 창으로 그냥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에러를 잡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로그인을 만들어야겠죠. 로그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파이어베이스 쪽에서 만져줄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코드를 조금 바꿀게요. 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앱이라고 얘기를 하고 import 파이어베이스에 우리는 이제 어덴티케이션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us도 가져와야 되고요. 혹시 모르니까 파이어베이스에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배울 스토리지도 그냥 불러올게요. 스토리지도 불러오고 이 부분을 이제 고칠 텐데 이 부분 클래스로 만들게요. 파이어베이스라는 클래스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컨스트럭터를 달아주고요. this에 여기를 그냥 앱으로 고치고 이렇게 올리죠. 앱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준 후에 this에 파이어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앱에 파이어스토어를 가져간다. 그 다음 this의 us 같은 경우에는 앱에 어덴티케이션을 가져간다 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export default로 해서 new firebase 객체를 바로 생성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us를 물론 이제 us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만들었으니까 이런 식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sign in with 이메일과 패스워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가지고 할 거거든요. 근데 이런 형태로 이렇게 불러주면 돼요. 근데 조금 멋있게 클래스를 사용하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게요. do sign in
그 다음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받는 메소드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this의 us에 sign in with, 네, 막 치고 있죠.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보낼 거예요. 자, 근데 얘는요, 보통 파이어베이스의 대부분의 메소드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프로미스를 반환하게 돼요. 여기 두 소문자로 가야겠죠. 프로미스를 반환하기 때문에 이제 얘를 받아서 then과 나머지 것들을 조합해서 만들 겁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그럼 이제 우리의 앱에서도 여기서 받을 때 이렇게 받으면 안 되고 파이어베이스라고 받을게요. 파이어베이스라고 받으니까 이 부분은 const 파이어베이스, 수정하기가 귀찮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를 이렇게 하셔도 돼요. 파이어베이스의 파이어 스토어, 네, 이렇게 해버려도 상관없는 거죠. 이렇게 만들게요.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뭐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죠. 파이어베이스의 파이어베이스, 이건 이제 저 위에서 받아온 거고, 파이어 스토어를 받아오면 되겠죠. 파이어 스토어, 이렇게 받아오면 될 거예요. 이걸 파이어베이스라고 받으면 안 되죠. 파이어 스토어라고 받고, 여기를 파이어 베이스라고 하면 이렇게 코드 힌트가 뜰 거예요. 파이어 스토어를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가져가고, 여기도 이렇게 가져간다 라고 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아마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아까 전과 똑같은 에러 메시지가 뜨고 있을 거라는 거죠. 네. 여기 파이어 스토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파이어 스토어라고 바꿔줘야겠죠. 여기 또 파이어 스토어라고 해놨네요. 네, 이렇게 되면 에러 메시지는 안 뜰 거예요. 네, 이렇게 됐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로그인을 체크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게 우리가 로그인이 만약에 되어 있다면 얘가 뜨는 게 맞는데, 로그인이 안 되어 있다면 다른 창이 떠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 주는 거죠. 로그인을 펄스로 해 놓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 처음에 이제 화면이 딱 갱신되면서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를 이런 식으로 처리해 줄 수 있어요. props라고 하고 constructor, 그 다음에 얘를 뜯어다가 superprops라고 해주고 this의 state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다음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파이어베이스의 us의 current user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current user를 확인해 보면 지금 현재 누가 로그인 됐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null이 뜨고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됐을 때 if 만약에 얘가 null이라면 디스턴스 스테이트를 가지고 로그인을 펄스로 만들죠. 그럼 얘를 true로, 네, true로 해놓고 가면 이제 여기에서는 여기서는 set state를 쓰면 안 되죠. set state가 아니라 dis.state로 해줘야 돼요. 여기는 컨스트럭터이기 때문에 로그인을 펄스로 설치한다. 네, 이렇게 초기를 만들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여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컨테이너니까 얘를 div로 하나를 또 묶을게요. 여기를 묶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로그인일 때 떠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로 사망연산자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state.login이 true면 얘를 띄우는 거죠. 그렇죠? 얘를 띄우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false면 아무것도 안 띄울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아무런 창도 이제 뜨지 않아요. 만약에 로그인이 된 경우에는 요 창이 뜨는 거죠. 요거 보이시죠? 입력창, 이게 여기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태스크 헤드.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기를
로그인이 됐을 때만 얘를 보여주겠다 하면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안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희가 할 건 뭐냐면 로그인 창을 하나 더 만드는 거죠. 로그인 컴포넌트를 하나 더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react from react 라고 하고 class login extends react component 해서 렌더가 필요하고요. 아이고, 네. 리턴을 해줘야겠죠. 리턴을 해주는데 div로 묶고 여기에 로그인 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export default 로그인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앱에서는 여기서 너를 띄우지 말고 로그인을 띄우는 거예요. 여기서 자동으로 가져오기까지 하고요. 그럼 여기에 이런 식으로 들어오거든요. 로그인 컴포넌트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로그인 창이 뜨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일단 디자인은 생각하지 말고 CSS 생각하지 말고 이제 여기 한번 로그인 관련된 걸 한번 해보죠. input name이라고 할까요? 유저 네임을 보내는 곳입니다. 그리고 value는 유저 네임을 줄 거예요. 그 다음에 on change가 들어오면 start on change 핸들러를 구현할 겁니다. 핸들러 맨날 틀리네요. 핸들러를 구현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패스워드를 할 거고요. beauty 해서 로그인이라고 할 거고요. 버튼을 만들고 on 클릭을 만들어 줘야겠죠. 디스타 on 클릭 핸들러를 구현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스테이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유저 네임에 아무것도 안 넣고요. 패스워드에도 아무것도 안 넣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const 유저 네임과 패스워드를 받아오는데 디스타 스테이트에서 받아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유저 편의를 위해서 폼을 여기도 만들죠. 폼으로 이렇게 감싸주고요. 그 다음에 on change 핸들러가 하나 필요하고요. 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 on click 핸들러도 하나 필요하죠. 이제 여기에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여드리는데 이게 하나일 때는 이런 식으로 감싸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게 두 개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상태로 해놓고 얘를 한번 보시면 로그인을 한번 누르면 이런 식으로 떠요. 여기 이렇게 되거든요. 이 폼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서 엔터를 쳐도 얘가 동작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새로 고침이 되면 안 돼요. 저희는 스파를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이벤트 전파를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prevent default 라는 메소드를 호출해 주게 되면 여기서 로그인을 눌러도 여기 위에 동작을 하지 않게 되죠. 새로 고침이 안 돼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건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 onChange를 구현할 텐데 이런 식으로 구현해 주시면 좀 편해요. 저희가 name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value가 있어요. 그럼 이에 타겟에서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name과 value만을 꺼내오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console log name과 value를 찍어라.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네, 유저 네임과 value가 나오죠. 여기도 패스워드와 value, 지금 B를 눌렀거든요. B.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이런 식으로 처리해 줄 수 있어요. 디스타 set state 라고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해보시면 되는데 name이라고 쓰면 이게 name 키를 네임을 가진 애 value를 고치는 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name이 이게 동적으로 바뀌고 싶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감싸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진짜 키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name이 유저 네임으로 받았으면 유저 네임 키를 이 value로 수정해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on 클릭 핸들러가 불려졌으면 이걸 이제 실행시키면 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이상한 방식으로 해볼게요. 파이어베이스를 여기서 불러오겠습니다. 그럼 저희의 파이어베이스를 불러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파이어베이스에 do sign 요걸 우리가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dstate.username과 dstate.password를 보내는 거죠. 이렇게 보내고 나서 얘를 promise가 오니까 r로 받아서 console log r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제 로그인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파이어베이스에서 어떻게 로그인 할지를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파이어베이스에 가셔 어던티케이션에 가보시면 로그인 방법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로그인 방법에 저희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사용 설정을 만들고 저장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저장됐고요. 사용자를 추가해 볼게요. 11.com 그래서 1, 2, 3, 4, 5, 6개 최소 비밀번호가 6개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가 추가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죠. 1.com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로그인. 네, 로그인이 됐죠. 이렇게 로그인이 됐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여기 타입이 패스워드 그대로 나오면 안 되니까 여기에 타입을 넣어 주시면 이건 텍스트고요. 이렇게 넣어 주시면 비밀번호가 이런 식으로 뜨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요게 성공하게 되면 우리 앱에 전달을 해 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체크 로그인이라고 할까요? 로그인이라고 해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if 파이어베이스의 us의 current user가 null이 아니면 disstate의 로그인을 true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얘를 로그인에 보내야 돼요. 그래서 로그인한테 distat 요 메소드를 보내죠. 보내고 이쪽에서는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성공했을 때 distat props.login에서 얘 메소드를 파이어 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파이어 시켜주면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될 거예요. 가볼까요? 자, 1@1.com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로그인을 하면 네, 이렇게 뜨는 거죠. 그래서 저장을 하면 저장이 되고요. 삭제를 하면 삭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로그인이 지금 깨졌죠? 로그인이 깨진 상태가 됐어요. 로그인이 깨진 상태가 되면 더 이상 그 페이지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간단하게 로그인 창을 만들고 파이어베이스의 파이어스토어 규칙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직접 이렇게 한번 해보셔 가지고요 업로드 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요 내용들은 GitHub 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GitHub 페이지에서 직접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GitHub 페이지가 여기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첫 번째 커밋 말고 여기에서 브런치 파이어베이스의 룰 보시면 이걸 다운받아서 어떤 소스 코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 주소가 있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도크시스의 리액트 튜토리얼이에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토리지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